주린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시는 분, 이동훈 블로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제 제가 하기 전에 진행자가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 회사 이름이 블루오크예요. 보통 근데 이제 예,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블루는 잘 안 쓰잖아요. 네. 예, 예.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블루는 약간 좀 냉정함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오크는 참나무라서 네. 냉정하게 판단해서 투자자들의 그늘이 되드리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 예, 편의점에서 파는 빨간소 그 음료 그걸 예, 떠올리면서 살짝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서 오늘 여쭤봤습니다. 예. 예. 자, 간밤에 미국 시장 정리하도록 할 텐데 결국에는 어제 FOMC 회의의 여러 발언들과 금리 인하가 호재로 작용을 했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내려지게 되면 이게 기업들의 어떤 재무 상태도 좀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들이 다 있을 텐데 그 이자 비용이 좀 줄어들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금리 인하가 처음이고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재무 상태 좋아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가 나빠지지 않으니까 이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적 환경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특이했던 건 오늘 러셀 2000 지수라는 게 미국에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소형주 모아놓은 지수를 이제 러셀 2000 지수라고 음. 하는데 오늘 이 지표가 사상 최고치에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나스닥이나 S&P 500은 다 최고치였는데 중소형주는 최고치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제 금리 내려가면 중소형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재무 상태가 안 좋은데 이런 기업들에게는 또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최고치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나스닥도 오늘 최고치 경신했는데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미국도 반도체가 뭐 엄청납니다. 네.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 달러 투자한다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인텔이 23%가 올라갔고요. 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AI의 지배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면서 또 네. 엔비디아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와 금리나 효과 이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로 작동을 했습니다. 뭐 공교롭게 시기적으로 겹친 겁니까? 뭐 이제 무려 4%의 주식 보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이제 정리가 됐겠습니다만 중국에서의 이제 엔비디아의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공교롭게 하루 차이로 소식이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이 전해졌나요? 예, 그게 이제 엔비디아 쪽 입장은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음. 뉴스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사실 뭐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 일부에서는 이게 트럼프에게 주는 선물이다. 이게 이제 미국 어. 정부에서 인텔에 90억 달러 투자했잖아요. 네. 사실상 이제 인텔의 대주주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정부가 돼서 그 엔비디아가 그걸 거들어 주는 조건으로 아마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 창구를 좀 만들지 않았겠냐 이런 어떤 주장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하튼 미국의 금리 기조는 이제 당분간은 내림세가 될 텐데 FOMC 회의에서 시장에 나온 반응들을 보니까 뭐 10월, 12월에서 0.25bp 정도 두 차례 또 내릴 것이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예, 뭐 대체로 보면 이제 어쨌든 연내 두 번 정도 더 내릴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연준에서 찍어주는 점도표,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전망은 이렇게 됩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 이제 네. 그거 상으로는 두 번 정도 인하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10월에 동결하려면 이제 다음 회의가 이제 10월에 있는데 음. 만약에 동결하려면 정말 지표가 경제 지표가 엄청나게 강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금리는 계속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 일부에서는 어쨌든 지금 경제 상황이 더 좋아질 거다라고 전망을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GDP 성장,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은 높여놓고 금리는 내렸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고용 같은 어떤 리스크거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의 관리에 더 집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음. 지표가 어지간히 강하지 않다라면은 금리는 계속 내려갈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 사실 이제 증권사 말고 뭐 이렇게 유명한 투자가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발언을 사람들은 더 많이 주목하거든요. 그 데이빗 테퍼라고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이제 주식을 안 살 수가 없다 지금은. 뭐 경제 괜찮은데 금리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뭐 흔히 얘기하는 말로 연준에 맞설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음. 지금은
주식을 계속 사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일부 좀 과열에 대한 경계감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무난했다, 괜찮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영화 제목 같군요. 뭐 박찬욱 감독의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안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사실 그 고용 지표가 안 좋은 것은 트럼프의 책임이라는 의견이 많고 어제 미국 시장 리포트를 보니까 경기 선행 지수는 또 좀 안 좋아졌더라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금리와의 어떤 연관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부각이 되겠군요. 예, 근데 어제 이제 지표가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나왔는데 이제 네, 그것도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그러니까요. 주신 대로 경기 선행 지수는 안 좋았는데 고용 지표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는 또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음, 지표별로 좀 엇갈려가지고 시장에서는 두 개는 좋고 한 개는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경제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전해드리면서 이제 연준의 새 이사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스티븐이죠. 그 예, 예. 스티브 트럼프와 비단. 굉장히 이제 예. 측근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입김 물론 이제 한 명이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롬 파월과 마찰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되는가 첩자 뭐 이런 거 이제 예. 그런 역할이 될지도 세작으로 모릅니다. 왜냐면 들어갔군요 연준에. 예, 그 회의하러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내부 사정을 다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음, 연준위원 누가 반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 다 아하, 알 수 있고 최근에 트럼프가 좀 자기 정책에 반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막 찍어가지고 좀 압박하고 그런 느낌이 좀 네. 있잖아요. 뭐 아마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있어서 어쨌든 연준 분위기 자체가 금리 인하 쪽으로 조금 몰아가는데 일부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해석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주식 시장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편식을 하고 있군요. 업종별 차이가 크죠? 예, 미국도 뭐 최근에 보면 메가세븐 안에서도 보통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이제 7개 정도의 어떤 큰 종목군들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도 알파벳하고 테슬라 종목이 두드러지게 강한 음, 구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두 종목은 발목 잡던 요인이 해소된 기업들입니다. 공통적으로. 뭐 알파벳은 사업 분야에 대해서 강제로 쪼개라 이런 어떤 위협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법원에서 쪼개지 않아도 돼 이런 판결이 나왔고요. 뭐 테슬라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머스크가 정치적인 행보했다가 이제 발목을 많이 잡혔었는데 그게 좀 해소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메가세븐 일제히 매수하던 자금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많이 가서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을 끌어올리면서 뭐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하는 그런 음,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아무래도 재무 상태 좋아지게 될 러셀 리턴 이제 중성주 쪽으로 좀 분산이 돼서 네. 메가세븐에 집중하던 자금이 좀 주변으로 좀 번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우리 증시는 사상 최고인가요? 3,460선이었는데 제가 이제 주식을 끊은 지 한 7, 8년 돼 가는데 요즘에는 살짝 마음이 흔들릴 정도로 좋은 흐름을 역시나 이어가고 있는데 개인은 조금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마감 정리해 주시죠. 예, 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올랐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제 아시아 증시 중에는 하락한 나라가 더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간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가 워낙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뭐 연중 최고치 넉넉하게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또 어제 이제 대통령이 증권사 센터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예. 거기서 이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다시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뉴스 표현 그대로 이제 읽어드리면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음.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우리나라 증시 랠리가 재개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뭐 양도세 원상 복귀해주는 그런 정책 효과였죠.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재확인되면서 반도체와 정책 효과가 우리 증시가 좀 두드러지게 아시아에서도 더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재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로 마음고생 올해 초에 하셨던 분들이 어제 쾌재를 불렀다. 8만 원을 넘어서서 8만 전자가 됐고 전망은 11만 원까지 갑자기 상승이 됐는데 역시나 이제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까? 예, 뭐 제 주변에서도 제 친구도 지금 막 8만 원, 9만 원 이렇게 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최근에 좀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삼성전자가 이제 못 가는 이유가 이제 발목 잡는 요인들이 몇 가지 하나 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썼던 그 주문 받고 생산하는 파운드리 반도체 이게 이제 사업성 문제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뭐 테슬라, 애플, 그 오늘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게 확인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도에 의하면 IBM도 확보했다더라 뭐 이런 뉴스가 또 음. 추가로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력 제품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 뭐 그래프가 확 올라갈 정도로 제품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게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유통 주식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통 주식은 그 대주주나 중장기 성향의 투자자들 지분을 뺀 나머지 주식 비율을 이제 유통 주식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추정해 보면 15%가 안 되는 걸로 지금까지는 파악이 되거든요. 뭐 외국인 지분이 50% 넘고 뭐 국민연금, 삼성생명 등등을 따져놓고 보면, 근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고 자사주 매입이 하루에 70만 주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유통 주식이 계속 줄어드는 그런 구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는 데다가 유통 주식 수 자체가 또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지금으로서는 삼성전자 주가는 고점을 예측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물론 이제 저희가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물렸다고 하는데 삼성으로 물릴 줄은 생각도 못했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꽤 있었기 때문에 이거 내가 보합권에 넘어서서 이제 플러스 빨간색을 보이면 팔아야 될까 말까 고민하신 분들에게 좋은 조언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우려되고 두려운 것이 결국에는 실적이 예상만큼 나거나 예상보다 잘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못 미치면 또 뭐 어닝 쇼크나 그래서 갑자기 꼬꾸라질까 봐. 예. 예, 근데 이제 이걸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월별로 발표가 되는 이제 반도체 수출이 월별로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네. 최근에 이제 8월, 9월 뭐 이렇게 나오는 월별 이제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가 계속해서 주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게 아마 하이닉스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최근에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봐서는 한 3분기 후반, 4분기부터는 삼성전자도 좀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걱정도 조금은 낮아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 얘기를 좀 길게 하는 건 국내 시장이 그만큼 이제 단조롭기 때문이에요. 뭐 삼성이나 우량주 중심,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 그 위에 소외된 주식까지 이 증시 상승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재미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잘 정리해 주셨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동훈 블로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